눈밑 지방 재배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부작용이 없는 수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안녕하세요. 리미트 성형외과 신명진 원장입니다. 눈밑질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요새 젊은 친구들도 눈밑질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수술하는 연령층이 좀 넓어졌다고 해야 할까요? 진짜 20대 초반도 눈밑질을 하게 되니까 눈밑질 그리고 하안검 수술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상담도 많이 하고 수술도 많이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궁금증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서 오늘은 눈밑질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피부 절개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의 차이예요. 하안검 같은 경우에는 속눈썹 아래 이렇게 따라서 피부 절개가 들어가고 안쪽에서 이제 지방 재배치하고 경막 강화하고 밑에는 수프 리프팅까지 같이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여분의 피부를 제거하고 이제 봉합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 눈밑질 같은 경우에는 피부 절개를 하지 않고 안쪽에 이렇게 눈꺼풀을 이렇게 내려보면 안쪽 결막이 있잖아요. 그 결막을 통해서 접근을 하고 수술하는 내용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개의 차이점은 이제 케이스가 좀 다른데, 피부 처짐이 많이 있어서 재배치를 다 하고 난 다음에도 피부 여분이 많이 있어서 굵은 주름이 있다든지 피부 처짐이 있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이제 하안검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 그렇지 않고 피부에 처짐이나 주름이 없으신 분들은 나이가 많으시다고 하더라도 눈밑질로 충분히 수술을 할 수가 있죠. 눈밑질이나 하안검 하면 애교가 없어진다던데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오히려 눈밑질 수술을 하면 애교살이 생겨요. 원래 있던 애교살이 수술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겉으로 드러나 보이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눈밑질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눈밑이 불룩하게 나오는, 지방이 불룩하게 나오는 그런 현상 때문에 이제 눈밑질 수술을 하게 되는데, 불룩하게 나온 지방하고 애교살하고 두 개가 다 똑같이 불룩하게 나와 있으니까 이게 구분이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지방 재배치 수술을 통해서 불룩하게 나와 있는 지방 부분을 없애주고 그 밑에 이제 탄탄하게 보강을 해주게 되면 그 안에 숨어있던 애교살이 밖으로 뿅 하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수술하고 나면은 애교살이 되게 예쁘게 생기는 경우가 거의 100%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안티에이징 수술 안면 거상이라든지 하안검이라든지 눈밑 지방 재배치라든지 모든 안티에이징 수술은 이런 현상이, 노화 현상이 발생하기 이전의 상황으로 되돌려 놓는다, 타임머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하지만 그 위치로 돌려놨다고 하더라도 거기서부터 다시 노화는 진행이 되기 때문에 유지 기간은 길 수 있지만 아예 영구적인 거는 아니에요. 예전에 내가 젊었을 때로 되돌려 놓고 그때부터 다시 노화는 시작되는 거죠. 환자분들 사이에서 나는 여기서 수술했는데 실밥이 있었어. 눈밑인데 실밥이 있었다고? 눈밑이 실밥 없는 거 아니야? 나는 없었는데? 막 이렇게 의견이 분분하게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수술 방법의 차이도 있고 수술할 때 사용하는 실의 차이, 재료의 차이 이런 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차이가 생기는 건데, 사실 리미트에서는 고정하는 실을, 특수한 실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지티콘이라는 실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 바깥쪽으로 절개하는 하안검에 비해서 안쪽 결막 절개를 할 경우에는 눈 안쪽에서 수술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공간이 좁고 시야 확보도 안 되고 안쪽에서 뭔가 실로 매듭을 짓고 봉합을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힘들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바깥쪽으로 실을 뺐다가 그 시간이 지나서 자르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매듭을 지어주는 게 훨씬 단단하게 고정되고 좋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지티콘이라는 특수실을 사용해서 안쪽에서 봉합하는 방식으로 수술하기 때문에 저희 병원에서 수술하시는 분들은 바깥쪽으로 나와 있는 실밥이나 이런 게 없죠. 다크서클의 원인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피부 자체가 색소 침착이 있거나 아니면 피부가 얇기 때문에 안쪽에서 혈관이 비쳐 보여서 어두워 보이는 게 한 가지 있고, 또 하나는 눈밑 지방이 불룩하게 나옴으로 인해서 그 굴곡에 의해서 그늘져 보이는 게 있거든요.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눈밑 다크서클이 더 심하게 보이는 거죠. 근데 사실 수술로 인해서 개선할 수 있는 거는 이 굴곡으로 인한 그늘짐을 없애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만으로도 전체적으로 눈밑이 많이 밝아지는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피부 자체의 색소 침착이라던가 피부가 얇기 때문에 혈관이 비쳐 보이는 거라던가 이런 거는 수술로 인해서 개선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에요. 눈밑 지방 재배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부작용이 없는 수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오늘 상담 왔던 분이 한 분 여쭤보시는 게 이제 복시가 생길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복시라는 게 이제 눈을 움직이는 근육의 손상이 갔을 경우에 양쪽 눈의 움직임이 이제 동일하게 움직이지 않아서 물체가 뭐 두 개로 보이고 이걸 보고 복시라고 하거든요. 눈밑지방 재배치 할 때 이제 잘못 들어가게 되면 이제 눈을 움직이는 근육 쪽에 접근해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 잘못 근육을 건드리거나 뭐 일부가 손상되거나 하면은 안구 움직임에 장애가 생기면서 복시 증상이 생길 수 있죠. 근데 이거는 숙련된 의사가 수술하면은 뭐 안 생기는 뭐 부작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참고로 저는 여태까지 그런 케이스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늘 되게 두서없이 궁금해 하시는 질문사항에 대해서 이것저것 많이 얘기는 하긴 했는데 궁금증이 다 풀리셨는지 모르겠네요. 디테일하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거든요. 그런 분들은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거나 직접 상담을 오시면 친절하게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